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되게 피곤합니다. 왜 피곤하냐면 지금 이거 영상 세 번째 찍고 있는 영상이거든. 그래서 처음에 일어나선 CPI에 대한 영상 찍고, 그리고 대충 이제 라면 먹고 나서 또 다른 주제로 또 찍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느낌으로 또 하나 찍고, 마지막이 이제 또 영상 하나 찍어가지고 그 두 개의 영상을 마지막에 또 소개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아무래도 좀 민감하지 않고 미지근하게 할 수 있는 제목 중에서 요새 최근 화두가 된 것들, 심심한 사과로 시작된 문해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 이 정도면 이제 피해갈 수 있겠다. 뭘 피해가? 그 옐로우 딱쥐를 피해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그래요. 이 문제를 문해력 부족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예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뭐 이 심심한 사과 사건이 뭔지 모르는 분을 위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뭐 어떤 사인회가 있었나 봐. 작가의 사인회가 있었는데 그게 뭐 어떻게 뭐 잘 안 됐나 봐. 뭐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지로 뭐 심심한 사과에 말씀드린다라고 올렸는데, 사람들이 심심한 사과를 못 알아듣고 난리를 친 거야. 그래서 심심한 사과? 나 하나도 안 심심한데? 난 준내 재밌는데? 재밌어. 약간 이런 거지. 심심하다, 진심이라면서 심심하게 사과를 하냐? 약간 이런 느낌이지. 레전드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지게 나왔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사람들이 이제 일이 좀 커져가지고 이게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로 확장이 되면서 결국에는 문해력 부족으로 가게 된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뉴스까지 나오게 됐는데,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심심하다 뜻 이래서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매우 깊고 간절하다,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음식 맛이 싱겁다. 이래서 우리 보통 국 먹을 때 그렇게 하잖아. 이거 국 맛이 좀 심심하다 이러면 엄마가 그러잖아. 심심하게 먹어야지 몸에 좋아. 약간 이러잖아.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다시다 퍽퍽 넣고 미원 퍽퍽 넣고 그럼 맛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심심한 걸 되게 싫어하는데, 사람들이 결국엔 심심하다 뜻을 모르니까 이게 뉴스까지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뭐 보면 문해력 논란이 나왔던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금일 때문에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잖아. 그래서 원래 뜻은 오늘인데 그걸 금요일로 오해한 사람이 있었고, 사흘도 몰라가지고 3일 사흘 이것도 나오고, 뭐 이제 고지식을 그러더라고. 지식이 많다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서 실질 문맹률이 지금 한국이 75%까지 올라갔고, 이거는 20년 전 수치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결론은 뭐라 나왔냐면, 그래도 뭐 대한민국의 문해력은 아직 그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분히 높은 편이다. 33개 OECD 국가 중 16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뭐 심심한 사과의 문해력이 아닌 언어의 교체다라고 얘기하면서 훈훈하게 이제 뉴스가 끝났거든. 근데 난 이거 보면 좀 약간 좀 얼탱이가 없더라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아마존의 최재천 교수지. 이 아저씨, 이 어르신 내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이 장류 요소라는 게 내가 좀 있어가지고 할배인데, 할배씨 이제 뭐지, 할배 살아봤자 얼마나 사신다고 내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겠노 싶긴 하지만, 근데 이분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 다양한 가치를 중요시하며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MZ세대, 언제까지 기성세대가 평가하는 자리에 있게 될까요? 라고 말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PC스러운 분이지, 그지? 그래서 이게 나는 컨셉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뭐 보통 젊은 나이에 그런 PC에 편성하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기회주의자일 확률이 되게 높은데, 이분은 옛날부터 이렇게 살아왔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부정하게 되는 거, 그런 결과가 오게 되거든. 그래서 뭐 이제 한 번씩 진 교수님 보면, 진중권 교수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알고 있잖아. 그게 그 사람이 살았던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이견지 저건지는 긴가민가한데, 결론적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다들 이 심심한 사과에 대해서 문해력에 대한 지적만 한다는 거지.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거든. 진짜 문제는 뭐야? 왜? 왜? 모르면 모른다 가지고 이걸
사람들이 하는가, 이게 내가 보기엔 더 큰 문제거든. 그리고 이것들이 내가 보기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사람들이 점점 포악해지고 난폭해지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답은 나는 사실 그거라고 생각해.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 때와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 때는 일단 위에 뭐 고모들도 많고 삼촌도 많고, 따지고 보면 대가족이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그 어린아이들한테 개념을 탑재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거든. 왜, 어린아이 때부터 돌아가면서 이게 뭐 할아버지부터 다 털리다 보면 애들이 개념이 탑재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나도 그랬어. 고모한테 털리고, 사촌 형들한테 털리고, 그리고 집에 오면 형한테 맨날 털리고. 근데 요새는 집에 형도 없잖아. 대가족 모이지도 않고, 요새 뭐 명절 뭐 놀러 가지도 않으면 놀러 가잖아. 해외여행 가서 만나지도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을 뭘로 배우지? 요걸로 배운단 말이야. 이 스마트폰으로 배우게 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인내심이 없어지게 돼. 인내심의 역치가 낮아지게 된단 말이야. 굉장히 난폭해지고 화도 되게 많이 내고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도 작아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옛날에는 모르면 저게 무슨 뜻인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사전이라도 찾아보는 건데 그것마저도 참지 못하는 거야. 인내심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MZ세대들이 조직 문화를 밑에서부터 바꾼 게 성공한 유일한 세대잖아. 그게 왜 그랬냐면 결국엔 사람들이 전부 다 인내심의 역치가 낮아졌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통상적으로 뭔가 조직에 대한 변화가 생긴다면 누군가가 위까지 올라가서 나의 영향력이 커졌을 때 그때 야 이거 이제부터 하지 마. 이때 변하는 게 정석이었는데 이제는 밑에 애들이 전부 다 이게 싹 이러고 나가니까 조직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밑에 애들이 안 들어오거든. 안 붙어 있거든. 결국엔 그걸 해낸 이면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따지고 보면 이런 단호함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스트레스에 대한 역치가 낮은 그런 느낌이 강하지. 그래서 하다못해 오락을 한 판 하더라도 옛날에는 우리 아케이드 오락이라고 해가지고 철권 같은 거 하면 바로 뒤에 사람이 있었거든. 그러면 진짜 싸우다가 진짜 현피 뜨는 거 진짜 많이 봐요. 오락실도 구경하고 있다 보면. 이렇게 막 하다가 그냥 이겨도 안 돼. 얍샤비로 이기잖아. 그러면 상대방 뒤에 되게 빡치거든. 그러면 기판을 뻥 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왜 또 뭐가 문제되면 선택적으로 그러거든. 내가 지면 상대방을 이렇게 한번 봐. 이렇게 봐. 이렇게 보다가 저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러면 퍽 치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 얘가 생존의 위협을 느껴. 그러면 일부러 약간 좀 봐주면서 한다. 일부러 봐주면서 하다가 질 때도 있고 기분 안 나쁘게 이기는 그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게 오프라인으로 이게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맞대고 그러다 보면 이게 학습하게 되고 때로는 누가 빡 치는데 그러면 나도 열받잖아. 그러면 또 뻑 치면 그럼 바로 나가서 바로 현피 뜨는 거야 진짜로. 근데 옛날엔 그렇게 싸워도 별일이 없었단 말이야. 야, 뭐 애들끼리 뭐 그러면서 싸우는 거지. 이런 게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런 게 변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이제 인터넷으로 대체된 게 가능해. 사실 나도 그걸 수혜를 누리고 있거든. 그래서 나도 어제 라방을 했는데 난 이게 진짜 라방이 편하다고 얘기하는 게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설정할 수 있잖아. 관계에 대해서. 술 먹고 싶을 때 술 마시고 나 피곤하다 잘려면 잘 수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만나면 그것도 안 되거든. 여러 명 모이게 되면 얘들 택시도 보내줘야 되지. 모이게 되면 얘가 몇 차 되면 얘 빨리 가면 삐지는데 2차까지 먹어줘야지. 다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나도 라방이 왜 하냐면 그런 걸 안 맞춰줘도 되니까 하게 되거든.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이거야. 이런 세상이 변한 거기 때문에 이건 문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내심의 역치가 낮아지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거냐? 시대의 흐름이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런 느낌은 있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다고 봐. 그게 왜 그렇냐면 시대가 변하고 이제 지금 와서 뭐 이제 뭐 메타버스니 뭔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오프라인의 그런 교육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하고 있지 않은 것뿐이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가정이란 말이야. 가정에서 애들 교육 신경 쓰나 안 쓴단 말이야. 왜 우리 애들 기를 죽이고 그래요? 오히려 쌍심지 들고 와서 갠세해 놓기 바쁘잖아. 그지? 이게 첫 번째 문제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야. 옛날에는 얻어맞았단 말이야. 지금 그런 것도 없잖아. 그지? 선생님은 안 무서워. 그리고 동아리 활동 이런 거라도 많이 해야 돼. 일본 같은 데 보면 일본 같은 건 동아리 활동가 엄청 오지게 하잖아. 프로처럼. 애들끼리 모아놓고 뭐 시키고 협동하고 이런 걸 배우게 해야 돼. 말하고 말싸움도 시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전부 다 공부만 시키니까 학교가 학교의 그 가치가 없는 거란 말이야. 옛날에는 학교 가서 뭐 공부만 배우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도대체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진짜
진짜 그렇단 말이야. 동아리 활동도 안 해, 뭐도 안 해, 뭔지 몰라. 애들이 그냥 다 전부 다 이제 이게 삐리삐리 해줘가지고 대학교 들어간 거. 근데 대학교 때부터는 그들만의 리그야.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단 말이야. 어렸을 때 교회 가봐. 여러분 교회 가면 누나들이 얼마나 상냥하게 잘해준 줄 알아? 그래서 어머 어붕이 교회 왔어. 교회 또 나와야지. 이러고 막 이제 토요일 되면 어머 어붕아 교회 나올 거지? 이러면 그러면 네 갈게요. 이러면서 그냥 가기 싫은데도 이제 오라고 하니까 오면 이게 그런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 가운데서 이제 사랑도 하고 까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내적으로 성숙해 나간 건데 부딪혀가면서 하는 건데 지금처럼 온라인의 기능이 정말로 강할수록 오프라인 기능 역시 더 강화돼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약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날아가 버린 거지. 그러니까 지금의 Z세대 애들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야 요즘 애들 왜 이러냐? 우리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 이 얘기를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내가 보기엔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어바님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는 그런 사회 지수 있잖아. 사회화가 되는 그런 것들, 인싸력이라고 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조직 생활을 할 때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난 항상 말하는 게 바깥에서 뒹굴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 바깥에서 뒹굴 필요가 있어.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그거였어. 사람들이 다 문해력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이건 문해력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그 본질적인 부분으로 가면 굉장히 큰 거야. 사람들이 집단으로 피용신이 돼가는 환경이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의 그런 교육기관과 가정의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강화가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걸 지금 더 한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거야. 각자 그런 가정으로서의 그런 역할, 학교로서의 역할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도 내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이런 것들이 정말로 앞으로 중요하겠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가슴에 새겼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뵈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영상 내가 이렇게 찍은 거 광고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는 그게 올라올 거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게 올라올 거고 왼쪽에는 오늘은 CPI 지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